2026년 5월 10일 현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25년 장기 집권 체제가 내부로부터의 붕괴 조짐을 보이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권력 내부 기관들이 오히려 그의 통제력을 잠식하며 정권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지표들은 푸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국영 여론조사 기관인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ACIM의 최신 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65.6%를 기록하며 개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친정부 기관인 공공여론재단 FOM 역시 73%의 지지율을 기록해 2022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7주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관제 여론조사 기관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를 발표한 것은 내부적인 위기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군사적 상황 또한 비관적입니다. 2026년 첫 4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348.3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진격 속도를 유지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는 데 461년이 걸릴 것이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군사적 교착 상태는 크렘린궁 내부의 동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가안보기구 내부에서는 실제 쿠데타 프로토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한을 강화해준 연방보안국 FSB과 연방경호국 FSO이 이제는 거꾸로 푸틴을 감시하고 가두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러시아 권력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권력 내부의 균열은 단순한 심리적 위축을 넘어 구체적인 감시와 제도적 통제라는 물리적 실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진 자택 내부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외부 침입 방지가 아닌 내부 구성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보안국 FSB 해당 영상물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권한을 강화해준 정보기관이 도리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격리하고 감시하는 감옥의 관리자로 변모한 셈입니다. 정보, 왜곡을 통한 조직적인 권력 잠식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조사 전문 매체 아이스토리즈 스토리즈 등의 취재 결과 FSB 관리들은 침공 초기부터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고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능의 결과가 아니라 푸틴 대통령을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군사적 수렁으로 유도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절대적으로 높이려 했던 고도의 전략적 설계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결과 현재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는 공식 정부와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FSB, FSO 중심의 병행 정부 체제로 양분되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2026년 들어서만 불과 4개월 사이에 FSB의 권한을 5차례나 확대 승인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기록에 따르면 현재 FSB는 학자들 간의 접촉 규제는 물론 개인의 인터넷과 전화망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는 정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교도소 시스템과 분리된 독자적인 구금시설을 건설하고 디지털 통신 인프라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시위대와 반대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정보기관에 건넨 권력이 결국 정보기관 자체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정권의 입력화를 해온 내부 선전 매체들의 이탈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텔레그램 기반의 군사 블로거들, 이른바 Z 블로거들이 공개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 대표적인 친정부 블로거 일리아 레메슬로는 푸틴을 범죄자이자 도둑으로 규정하며 사퇴와 재판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리바르 라이바 채널은 현재의 공세를 막다른 골목이라 비판했습니다. 관제 선전 도구였던 이들의 대규모 변절은 크렘린궁이 더 이상 러시아 내부의 정보 환경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됩니다. 러시아 정권의 위기는 이제 정치적 반대를 넘어 경제적 고갈과 최측근 가문의 이탈이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부 막심 레세트니코프 장관은 지난 4월 기업인들과의 회의에서 국가 전략 비축 자금이 바닥났음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러시아의 경제적 자산이 사실상 전부 투입되었으며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시사하는 내부의 경고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겐나디 쥐가노프 공산당 당수가 국가 두마 연설을 통해 현재 러시아 경제가 붕괴 직전이며 1917년 혁명에 준하는 대규모 민중 봉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균열은 푸틴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망에서도 관측됩니다. 푸틴의 수양딸로 알려진 크세니아 속차크는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아 사회관계망 서비스 CNS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가정의 비극과 고통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푸틴의 핵심 권력층 내에서도 전쟁의 정당성과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러시아가 단 하나의 지역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채 제2차 세계대전보다 긴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쟁의 실패를 규정했습니다. 향후 러시아의 정세는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첫째, FSB와 FSO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채 푸틴의 자연스러운 퇴장을 기다리는 장기적 대기입니다. 둘째, 푸틴의 존재가 체제 안정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기관이 주도하여 그를 비공개적으로 축출하는 관리된 제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민중이 폭발하여 1917년과 같은 통제불능의 대중봉기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에도 푸틴 대통령이 이전과 같은 강력한 지배력을 회복하며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푸틴 대통령의 두려움을 이용해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으며 포스트 푸틴 시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해 온 푸틴의 권력 독점은 이제 그가 스스로 구축한 감시체제와 정보기관의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갇히며 종말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급변하는 러시아 정세와 국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